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 단언컨대 비슷한 일조차 없다.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다. 들어보시죠. 어떤 후보에 대해서 제 가족 중 누구와 어떤 논의를 했다는 것인지 뭘 얘기하는 거죠? 혹시 아세요? 이 정도는 그냥 심각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친한 가족이 공천이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첨당동 첼리스트랑 똑같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아예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즉시 후보 사퇴합니다. 거짓말이면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선관위에서 서로 새로운 공방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의 기조, 다른 이슈들도 지금 공방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적인 거는 일단 지금은 제가 선관위 자주 요청에 협조하는 그 기조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일단 한 템포 쉬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를 거의 김의겸 전 의원에 빗댔습니다. 내가 가족들과 공천을 논의했다? 뭘 걸겠냐? 그 청담동 첼리스트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이렇게 막 맹렬히 반박했었잖아요. 거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수준이다. 첼리스트 같은 것이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한 발 뺐는데 친윤계에서는 이 사천 의혹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일부 측근들과 실무진들이 후보를 검증하고 했던 과정들을 제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동훈 후보의 측근인 사람들이 비례대표 공천과 그 검증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사천 아닌가요? 이준석 의원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보고 나서서 방어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거는 공적 소통입니까? 사적 소통입니까? 전 그때 당직자도 아니었는데 개인 텔레그램으로 다 하셨잖아요.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사천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에게는 이준석 공격하라고 텔레그램으로 보내지 않았냐. 그거는 사적인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공격도 했어요. 여선 행정관. 네. 그러니까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후보한테 약간 조금 뭐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남아 있을 것 같긴 해요. 공천을 받았다가 이제 어쨌든 공천 취소됐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뭐 친윤계 스피커로서 다시 이제 조금 나서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 공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적으로 팩트로 좀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뭐 원희룡 후보도 뭐 친인척 관련돼서 뭐 이렇게 뭐 의혹 제기를 했다가 약간 이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뭐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도 뭐 저 이제 인터뷰를 쭉 들어보면은 뭐 약간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부 이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천 관련해서는 뭐 전당대회에서 크게 이슈로 뭐 계속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사천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요, 이제 뭐 한동훈 어대한 뭐 이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가장 이정표 될 것이 원희룡 후보의 재발견이에요. 아, 원희룡 후보가 저런 사람이었어? 제가 이런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댓글에도 그런 말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전의 원희룡과 이번 전당대회 원희룡은 딱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네거티브의 끝판왕처럼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적 공천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막 문제 제기했잖아요. 이게 전주의 네거티브 아닙니까? 그래놓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증거를 대라고 하고 네. 너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문자 메시지가 떠들고 다 한 사람이 이거에 한해서는 내가 당 내부 분열이랄지 여러 가지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 네거티브라는 게 입증이 완전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소설 한번 써볼게요. 네. 음모론적 소설입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냐 하지 않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출마한가 기정사실로 안 됐었어요.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 총선 백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인터뷰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총선 백서를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부랴부랴. 그 한동훈 책임을 몰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여론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제 문자인데 지금 한 달 전부터 문자가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문자 하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떨어칠 수가 있어. 그래서 친윤들이 공유를 하고 이거 음모론적인 시각이에요. 네. 소설 같은 얘기인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번에 꺼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카드가 미리 준비한 게 연판장이었거든요. 근데 연판장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나니까 이제 또 사적 공천 나오고 계속 또 뭐 다른 게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땐 더 이상 나올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TV 토론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TV 토를 정점으로 해서 오늘 TV 토론은 이제 더 이상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 네거티브가 상대방에 대해서 표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역풍을 맞으면서 결집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네거티브로 해서 얻을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하파시로 가는 것은 정말 자해 행위고 지금 당의 어떤 잔치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지금 특히나 이 사천 의혹 제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치명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 낙선을 한 사람들과 당선을 한 사람들 중에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위임되지 않은 친인척과 가족과의 어떤 상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공천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원희룡 후보 측의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위 여부를 좀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아서 국민의힘의 또 중진 이양수 의원님, 지난 국민의힘 총선 과정에서 사천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지금 중진자 그러셨는데 이제 가운데 중자 중진. 가운데 중자 중진. 괜찮습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이 상당히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왔고 그 다음에 그 공천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그 역할들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 작동을 잘한 그 공천심사위원회였습니다. 제가 공천심사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시 원내 수석이었기 때문에 공천 진행 과정을 100%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인재 영입 그 전에 사무총장 하다 인재 영입 위원장을 하면서 그 많은 당의 인재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그때 장동혁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철규 의원은 어떤 친윤계의 어떤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들 차원에서 이제 있었다면 장동혁 의원은 한 위원장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근데 당시에 이제 당권은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사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의 의견이 같을 경우에는 쉽게 넘어가지만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공천심사위원들이 아주 열띤 토론을 하는.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에 대해서 하자 말자 이런 것들이 단번에 끝나지 않고 몇 차례 회의에 걸쳐서 된 적도 있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를 한 분만 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갖고 사천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아마도 비례대표 명단 나왔을 때 한 2명 정도가 너무 실무진 그룹에서 갑자기 비례대표로 들어간 거가 있어서 야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철규 의원이 그때 그거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한 두세 명 바뀌면서 호남과 당직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사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과도하다. 예. 가족과 인척 이런 분들과 의논해서 이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내 수석을 지냈던 이양수 의원 사천은 없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